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1심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상진 기자님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배 재판 중입니다. 아직도 재판 받고 있어? 와, 지금 이게 끝날 기미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같은 속도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대략 가늠해 보면 1심 나오는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 20대 대선 딱 3일 전에 제가 쓴 기사인데요. 네. 기사 한 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검사 열 몇 명이 붙어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수사 기간만 1년이었고요. 기소가 된 다음에 수사기로 받아봤더니 한 5만 쪽 정도가 되고요. 검찰이 재판이 시작될 때 자기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총 118명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증인 신문 5명 했습니다. 118명 중에 5명? 그 118명 중에 네. 검찰이 스스로 주요 증인이라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16명이에요. 예. 근데 그중에서 지금 5명인가 6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못 했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대장동 최초 사업자였던 이강길 씨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진술 때문에 요즘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은 지금 증인 신문 2번 했고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단 주요 증인 16명을 증인 신문을 검찰의 욕망대로 다 하면 예. 이것만 해도 뭐 앞으로 한 1, 2년은 좋게 걸릴 것 같고 나머지 90명 넘는 증인들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속도로 가면 네. 5년 빨라야 5년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가만히 있어봐 무슨 일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셔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박형광 기자가 짚어주신 기사인데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비리 수사하던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주호영의 범죄 조우형. 조우영. 예. 조우영의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덮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커피 한 잔으로 유명해진 그렇죠. 바로 네. 이 사건인데 그거는 좀 별건이에요. 그래서 네. 봉지욱 사건은 따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네, 그렇죠. 뉴스타파 기자들 사건은 그 김용진 대표하고 네. 우리 저 한상진 기자하고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5년씩 재판을 할 일인지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뭐 한 2, 30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난 20대 대선 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그 대선 때 대장동 사건이 주요 핵심 사건으로 등장을 했죠. 핵심 의혹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재명 성남시가 대장동 업자들을 봐주게 했느냐 여부. 2번째, 대장동 사업의 최초 사건이었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 정도가 되는 돈이 시드머니가 태워지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 줬었던 그 돈이 불법 대출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거를 알고도 그 당시 대검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이 덮었는지 여부 이 2가지 쟁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된 성남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가 열심히 달렸죠. 네. 검사들 다 동원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본인과 관련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수사팀에서 이 봐주게 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냥 계속 부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대선 3일 전에 보도했었던 건 뭐냐면 이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대장동 업자인 핵심 업자였었던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인과 만나서 자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대출이 이 문제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는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형 잘 들어. 그러면서 쭉 1시간 넘게 이제 쭉 말로 설명해 주는 녹음 파일을 저희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녹음 파일 내용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브로커로 활동했었던 조우영이라는 애가 화들짝 놀라서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당시 법조 기자였었던 김만배 씨를 통해서 막 대검 중수부장을 마치고 옷을 벗은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팀의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추어서 사건을 마사지를 하고 결국은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도를 했죠.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씨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나는 봐준 적 없다.
우리가 그 당시 수사했었던 건 일반 대출에 대한 수사였었지 이 대장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 대출 대장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 대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대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수사했었던 건 불법 SPC와 관련된 수사였지 일반 대출에 대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아니었다. 주장을 했는데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고 재판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대장동 대출이 SPC 대출이에요. 예,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안 한 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심지어는 재판 한 1년 정도 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낸 수사 기록에서 저희가 황당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대출 브로커 조희영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범죄를 막 고백을 합니다. 막 자기가 횡령 배임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막 얘기를 해. 예. 그러면 통상적인 검사들은 너 왜 했어? 어떻게 네. 했어? 이거 네. 수사하죠. 이거 그렇죠. 별건 수사하죠. 그렇습니다. 별건 수사 좋아하잖아요, 네. 검찰은. 근데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영 씨가 그 당시에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예. 부산저축은행의 사실상 대출 브로커로 예. 활동했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온갖 곳에 산재해 있는데 예.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대장동 대자도 안 나오고요. 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뭐 대출을 받는데 커미션을 받았네 안 예. 받았네 이런 걸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 아니 의심이 아무것도 안 가도 예. 그냥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죠? 부산저축은행 굉장히 예, 가까웠었던 그쵸. 사람이니까 너 혹시 뭐 대출 이런 거 알선해주면서 돈 받은 거 없어? 없어? 내가 몰라도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의심을 했는데 예. 이제 뭐 질문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최초에 입안했던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최초에 시작을 했었던 사업자였었던 이 강길이라는 사람이 저희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예.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수사가 대검중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쭉 설명을 좀 해보라. 네네네.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때도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다 한 모양이에요. 예. 진술 기록 그렇게 돼 예,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저렇게 되고 나서 네. 이제 법정에 나와서는 예.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자기가 휴대폰도 그 스스로 제출한 것처럼 돼 있는데 예. 하도 자기를 예. 협박을 해서 예. 안 줄 수가 없었다. 검찰이. 야. 그래서 이미 제출하는 식으로 휴대폰도 자기가 거의 뺏기다시피 줬다라고 표현을 예. 하고 2011년 검찰 무서워서 제대로 된 진술 못했구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취지로 말을 예. 했고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기록으로는 예. 이강길 씨는 검찰에 들어가서 딱 한 번 조사받은 걸로 돼 있는데 예. 본인이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 진술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검찰청 가기 전에 예. 그 비공개 면담이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공개 면담. 예. 아, 면담. 그러니까 아무런 기록을 기록 안 남기지 남기네. 않고 이거 지금 들어오라 쌍방울 그래서 사건에도 있었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들어가서 자기가 비공개 면담을 예. 했는데 그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 대출브로커 조영이라는 애가 예. 여기저기서 대출 커미션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어. 너도 줬지. 그래서 저도 줬다. 네. 너 그거 왜 줬어? 예. 이러이러한 이유로 줬다. 예. 근데 그 당시 자기도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이게 불법적인 대출 커미션이다. 얼마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을 하진 못했지만 네. 사실상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사실상 거의 인정을 해줬다. 어. 근데 나중에 진술서 꾸밀 때는 안 묻더라. 그리고 이 대장동 대출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예. 거를 네가 확인하는 확인서 하나 써줘라고 예. 부탁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써주기로 했대. 예. 그러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써. 만약에 예. 다 써 그랬으면 예. 이 사람은 내가 이 대출 받으면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커미션도 줬고 이거 쓸 텐데 그쵸. 야 그런 거 빼고 그냥 이 대장동 이 대출에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없잖아. 없으면 없다고 그 내용만 딱 써서 줘. 수상하네요. 네. 이거 그래서 그 확인서를 받아. 예. 근데 그 확인서를 가지고 예. 그때도 지금도 검찰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 이 대장동 업자가 예. 사업자가 이 자기들이 받은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재판이 그동안은 계속 어떤 식이었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 이렇게 네. 나오다가 네. 나중에는 조영이 자기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는데도 수사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네. 지금 검찰이 이제 저희 재판을 진행되는 와중에 입장을 어떻게 조금 바뀌었냐면 네. 우리는 조영의 범죄를 몰라서 수사를 못했어. 만약에 알았으면 수사했을 건데 장난하나 지금. 그러니까. 예. 몰라서 수사를 못한 거기 때문에 부실 수사도 아니고 봐주기 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정상적인 수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뒤집는 지금 이강길의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매우 당황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저희가 2024년 7월 달에 기소가 돼 가지고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까지도 재판을 여러 번 했고 네.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뒤에도 재판 여러 번 했는데 네.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특수부이 네.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 애들이 직관으로 네. 나와서 네. 자기들이 목소리 높이고 했는데 네. 몇 번째인가 한 두세 번째 전 재판 네. 때부터 어느 날 그러니까 법정에 나갔더니 예, 내란 이후에 내란 이후에 예. 나왔더니 우리 수사했었던 애들 다 도망가고 이 검사들이? 사건하고 검사들 다 도망가고 어.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없는 공판 검사 하나가 검사들이 그 법정에 나올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예. 원래 수사 검사들은 자기들이 법정에서 이제 직관할 때는 검사복이 안 입거든요. 예. 안 입고 그냥 양복 양복 입고 입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공판 검사가 하나 이게 딱 정복 갖춰 입고 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요. 사건 내용을. 5만 쪽이나 되는 거를 다 한 번에 다 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얘기를 하다가 네. 지난번 재판 때도 막 얘기를 하다 아 근데 판사님 이거 지난번에 증거 조사가 된 건가요? 이거 판사한테 막 묻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재판이 특히 이제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후에 저희가 네. 이제 재판 들어가면 얼마나 나른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재판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던 거니까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뭐 무슨 동창회 하듯이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재판을 계속 하는 게 이게 사실 다 세금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요즘에 참 정말 이 강력 사건도 많고 심각한 사회 사건이 예. 많은데 이 큰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영향을 소모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박형광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서영교 위원장이 왔다 가셨는데 저기 뭐야 조작기소 특위 국토특위에서도 이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제 파헤쳐야 되는 그런 건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공판 재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네.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증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공소 기각을 위한 모임에 공취모. 그 시작이 되면서 지금 저희 사건을 태웠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조금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의미한 재판을 네. 시간 뺏겨가면서 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일단 하기 싫죠. 그러니까 네. 재미도 없고 네. 뭐 무슨 뭐 효용성이 의미 없잖아요. 있어야 효용성이. 되는 거 제가 이걸 해가지고 윤석열의 저 범죄를 2011년 범죄를 밝힌들 뭐 하겠어요. 뭐 네. 내란 이미 일으키한테. 내란범인데.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하나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머뭇거려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유는 지금 박형광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본질인데요.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이거는 뭐 내가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다거나 뉴스타파의 보도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거나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됐다. 네. 검찰의 잘못된 수사 행태, 검찰의 잘못된 기관 운영 행태를 낱낱이 까발리는 장으로 하나 내가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 생각을 하고 김용진 전 대표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달려왔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이제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네. 이제 깔끔하게 판결문으로 정리해서 세상에 공개하고 기록으로 편철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어차피 뭐 이게 뭐 유죄가 나올 수도 없겠지만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제가 고발하겠다고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공소 기각이 돼버리면 오히려 검찰한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사건은 끝까지 가면 검찰이 개망신 나오고 끝날 사건인데 중간에 정권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오히려 서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거는 그냥 재판으로 끝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소 취소를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구겠냐? 난 검찰이라고 봐요. 이게
재판을 끝까지 가서 판결문으로 자기들이 바보같이 나쁜 짓을 했다는 네. 거를 그 공식 기록으로 예, 공식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보다 하긴-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정권에 아, 떠밀려서 탄압받아서 예, 탄압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라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 또 정권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시 또 끄집어내서 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저는 재판으로 끝내는 게 낫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제야의 일신의 편안을 생각을 하면 예.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도 한편으로 있고. 예. 두 번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음. 언론사적으로나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런 사건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네. 저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지 어. 않나. 그래서 요즘에 저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네. 둘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재판부는 어때요? 재판부가 이걸 좀 이진관 판사처럼 이 재판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재판부의 태도.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감 안 섞고 그렇죠. 예. 팩트 두 가지만 예, 알려드리면 예. 저희 사건의 재판장이 백대현 재판장입니다.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백대현. 예. 음, 그리고 이분도 2년 있으면 딴 데 가시잖아요. 그렇죠. 내년 2월 달이면 또 딴 데 가시거든요. 예, 바뀌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 예, 제가 딱 그 두 개만 어. 말씀을 드리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대현 판사가 했던 판결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분이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우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정에선 어떤 때는 굉장히 시원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 막판의 아쉬웠던 결과가 예. 상당히 이제 이상하게 꼬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하여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여기 국조에 또 증인으로도 출석하시겠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그 최근에 지금 그 민주당 쪽 이걸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네. 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해가면서 네. 저희가 이 국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료 이런 것들 목록도 좀 전달해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런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간 진짜 그 뭡니까 계속 고통은 지속되고 있구나. 아 근데 이게 너무 네.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걸려서 그 재판이 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게 진짜 괴로운 일이잖아요. 괴롭죠. 정말 괴롭죠. 네, 근데 일하기도 바쁜데. 저 같으면 아마 당장 그만두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어쨌든 대의를 위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건 진짜 저널리스트로서 그럼요. 굉장히 이제 일종의 이제 사명 같은 그런 쉽지 생각을 않은 갖고 일인데 있는 정말.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생각, 아우 씨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그 사실은 저희는 뭐 2023년 9월 14일 날 제가 압수수색 딱 당하던 날 저는 사실은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뭐 기자로서 대한민국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는 네. 그냥 보잘것없는 기자였는데 야 어쩌면 내가 이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 요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이번 사건으로 확실히 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거가 굉장히 더 중요하겠다. 네네, 예, 언론사적으로도 저도 의미가 생각합니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3박 4일 얘기해야 되는데 이슈가 너무 많고 지금 39분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